그 기업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산업 업황이 좋지 않으면 주가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퍼포먼스는 좀 제한적이다. 또 시장이 안 좋으면 마찬가지 좀 제한적이다.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았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까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이제 막 좋아지려고 하는 시점. 물론 그 기업 중에 장비주들이 돈을 벌고 뭐 여러 가지 막 모멘텀들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간 건 맞으나 여기서 업황이 좋아진다면 이거를 한 번 더 깨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인 거죠. 반도체 하면은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하시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분들일수록 이제 보통 많이들 사시잖아요. 네. 특히 뭐 삼성전자는 그냥 처음 계좌 만들면 뭐 바로 사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주처럼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되게 지지부진했었었는데 지금까지 버틴 거를 조금 감내하고 앞으로 조금만 더 가지고 있어보라. 네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새로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런 거 사는 거는 괜찮은 선택일까요?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주 수익은 큰 날 것 재미는 같다. 없다. 네. 엄청나게 뭐 어떤 폭등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에 시총이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가뜩이나 요즘에는 유동성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크지 않은 유동성으로 그렇게 시총이 큰 기업들을 막 큰 폭으로 올리기에는 좀 힘에 부치는 장세이기 때문에 네. 내가 주식 투자로 뭐 안정성보다는 좀 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에 대한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장비주 쪽이 좀 더 나올 수 있겠다. 반도체 장비주 쪽. 네. 그쪽도 어찌 보면 같이 이렇게 연계되는 그 개수가 좀 상관 개수가 높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때 이 시발점에서 장비주가 가장 먼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가장 먼저 가요. 네, 사이클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장비가 먼저 가고 소제품단이 좀 같이 가게 되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업황이 좋아지면 반도체를 찍어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당장에는 돈을 벌긴 좀 어렵겠죠. 네. 아직까지 여전히 반도체 영업이익단은 적자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건데 네. 이렇게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게 눈에 보였다. 즉 수요가 회복되는 게 눈에 보였다. 고객사들이 반도체에 막 주문 요청을 한다. 이러면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뭘 하려고 하냐면 다시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구조가 나온단 말이죠. 이런 구조가 선행돼야 그 주문량을 맞춰서 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돈을 어디다 쓰냐? 장비에 씁니다. 가뜩이나 이번에 삼성이 또 대대적인 발표를 했어요. 역대 최고급인 올해 영내 53조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올해요? 네,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한 30몇 조를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남은 4분기에 약 16조, 17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밝혔는데 네. 이게 또 대부분 다 반도체예요. 어.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지금 반도체 수요가 업황이 회복됨에 따라 그 대응을 하는 관점 플러스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 공장을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부분에 있어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공장을 늘리는 과정에 이거를 조금 더 드라이브를 하겠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심플하게 공장을 늘리고 생산성을 확보하는 데에 돈을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 누가 버는 거냐라는 거죠. 네. 공장이 지어지면 당연히 장비를 먼저 장비가 들이기 들어가야 때문에 되니까. 그 장비에 있어서 기회가 올 수 있다. 왜냐? 당장 삼성전자는 돈을 쓰는 입장이고 네. 돈을 쓰면은 당장의 매출과 영업이익단에 훼손될 네. 수 있을 만한 요인인데 네. 그 돈을 장비주들은 벌 수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이 먼저 선행돼서 움직이는 감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싶으면은 장비주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도 어쨌든 그 움직이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순서의 제일 앞단에 있는 장비주를 좀 주목해라.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럼 장비주는 이미 선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많은 분들이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셨고 네. 지금이 바닥이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논리가 장비주로 가서 이미 좀 어느 정도 좀 올랐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직 뭐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닌가요?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네, 실제로 많이 올랐고 네. 희한하게도 최근 시장이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장비주들이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대로는 이게 대장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기관들도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유난히 또 반도체를 많이 사는 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설명을 많이 할 때 원 세계를 크게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큰 원은 시장이다. 그다음에 중간 원은 산업이다. 그다음에 가장 작은 원은 기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기업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네. 산업 업황이 좋지 않으면 주가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퍼포먼스는 좀 제한적이다. 그럴 수 있죠. 또 시장이 안 좋으면 마찬가지 좀 네. 제한적이다.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았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안 좋았고. 지금까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이제 막 좋아지려고 하는 시점. 물론 그 기업 중에 장비주들이 돈을 벌고 뭐 여러 가지 막 모멘텀들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간 건 맞으나 여기서 업황이 좋아진다면 이거를 한 번 더 깨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인 거죠. 그리고 장비주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반도체 8대 공정을 공부하시면 좋은데 8대 공정
전공정이 이제 반도체 만드는 과정을 8개로 쪼개서 나눈 건데 이거를 앞단이 전공정, 뒷단이 후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기존에는 전공정이 많이 부각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집적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스마트폰 크기가 더 커지는 거를 선호하진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무겁고 손 아프니까. 더 작고 컴팩트해지면서 성능이 더 좋은 거를 원하죠. 이거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크기는 줄이면서 성능을 높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우리가 붓펜으로 그릴 때랑 그다음에 지금처럼 펜으로 그릴 때랑 그다음에 샤프로 그릴 때랑 네. 뭐가 더 미세하게 잘 그릴 수 있을까요? 얇을수록 더 얇을수록 그렇죠. 좋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이제 전공정 단이다. 더 어떻게 하면 회로를 미세하게 그려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기술적인 개발 단계가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적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면서 성능이 좋아지는 이건데 이 곡선이 어느 순간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샤프 혹시 많이 써보셨나요? 네. 샤프 쓰면 얇아질수록 잘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얇게 만드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한계점이 오다 보니까 이걸 더 얇게 만들고 기술력을 높게 하는 거에 한계점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어의 법칙이 어디로 이동됐냐면 후공정으로 이동이 된 거예요. 후공정은 뭘 하는 거냐면 회로를 만들어서 반도체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서로 간에 연결하고 붙이는 거예요. 전기적 성향을 띠게 만드는 건데 이게 내가 하나의 그 도화지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막 그리는 게 어렵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여러 도화지를 그려가지고 이거를 서로 간에 연결해서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도 붙여보고 이렇게도 붙여보고 이런 과정이 이제 후공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히 전공정 단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기술적인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너무 비싸지고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잘 성과가 안 나니까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장비만 해도 예를 들어 전공정 장비 하나 사려면 예를 들어 한 뭐 1,000억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그의 절반도 안 되는 네. 가격으로 사야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쪽이 이제 비주류였던 거죠. 그렇죠. 근데 비주류가 주류로 바뀌는 시점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관계자분들에게도 물어보니까 무어의 법칙이 이제는 후공정, 특히나 패키징 단에서 나오고 있다. 이거는 그만큼 소외됐던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이게 기술적인 발달이 되면서 또 전공정의 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성장의 폭을 기대할 수가 있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이게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쪽 분야가 최근에 부각을 받은 건 맞아요.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 뭐 HPSP, 뭐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이런 장비 업체들이 다 후공정 단의 이제 수혜 장비들인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전공정 장비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떠냐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 갭이 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이게 후공정이 왜 또 중요해졌냐면 AI 때문에 중요해졌어요. AI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더 초지능 초연결로 가야 되니까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더 많이 탑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참 흥미로운 게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탑재하면 탑재할수록 성능이 계속 좋아진다는 거예요. 한계점이 아직 안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이 서로 반도체를 더 원하고 있어요.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네. 이거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TSMC가 대표적인 거고 네. 삼성전자도 이제 그를 쫓아가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기존에 만들 수 있는 업체는 더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아직 못 만든 업체는 더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또 중요한 키워드가 이 후공정 패키징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를 또 어드밴스드 패키지라고 하는데 이게 AI 때문에 더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다수의 IT 관련 업체들은 여기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쪽에 투자가 더 이루어지고 더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가격 상향이 나오면은 관련돼서 장비를 만들어서 특히나 또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업체라면은 밸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가격 상승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시장의 어떤 변화나 앞으로 미래 방향성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어떤 확장 상승도 아직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왜냐면 내년에도 AI라는 트렌드는 더하면 더했지 네. 덜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게 있죠. 차트만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 있거든요. 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너무 높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과거 대비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그쵸, 상태다 그쵸. 보니까 네, 바로 직전 대비 또 올랐으니까 네. 적게는 50%, 많게는 200%, 300% 올랐거든요. 1년 기준으로만 네. 봤을 때도. 그래서 이런 게 부담이시면 어차피 업황이 좋아지는 걸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그러면 후공정만 좋아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전공정도 물론 이제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히긴 했지만 이것도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워낙 또 애초에 가격단이 비싸요. 그래서 얘를 당장에는 더 주력적으로 막 구매하려고 노력은 안 하겠지만 공장을 새로 짓는데 후공정 장비들만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순 없죠.
앞단이 먼저 채워져야죠. 네. 그래서 앞단의 장비들이 다시 되게 부진했다가 회복되는 구간에서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얘네들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전공정은. 네, 물론 사람들의 이런 관심과 기대는 이쪽이 더 많겠지만, 후공정에. 네. 네. 근데 우리가 진짜 이것도 사실 사람의 투자 성향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더 성장할 걸 보느냐. 아, 이건 좀 부담이다. 나는 좀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 조금 먹더라도 이게 더 좋다. 하면은 이쪽 보는 게 낫겠죠. 얘네는 기존 전통 대장 애들이 여전히 굳건한 위치를 잡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원익 IPS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기업들 뭐 테스라든지 이런 애들은 차트를 좀 잘 보시면 이제 막 바닥권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신호들을 막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나쁘지 않은 수익 정도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요즘 같은 어떤 주식시장에서는 더 빠지지 않고 뭐 내려가지 않기만 해도 사실 뭐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걸 볼 때는 반도체 장비주 그 정도들이면은 뭐 내려갈 확률보다는 그래도 뭐 유지 아니면 약간의 상승은 기대해 볼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돈 약간 좀 남는데 하는 분들은 그런 데 한번 투자해 보시면은 네. 뭐 은행 이자 이상의 어떤 뭐 성과 같은 거를 아주 큰 욕심 안 내시면은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또 장비주는 이게 한 번 발주할 때 왕창 발주했다가 또 한 번 확 쉬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도 한 번 확 튀었다가 확 죽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 장기 투자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할 예, 수도 있군요. 맞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시세가 나올 때 좀 팔고 나오시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좀 부동산 투자에 익숙해져서 변동성이 강한 거에 좀 나는 불편하다 하시는 네. 분들은 오히려 탄탄한 우상향을 좀 선호하신다. 네. 그러면 조금은 늦게 갈 수는 있는데 소재 부품단을 주목해 보셔도 좋아요. 소재. 왜냐하면 당장에는 얘네가 부각이 되긴 어려워요. 네. 왜냐? 아직까지는 생산을 많이 늘리진 않았으니까 지금 늘리려고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늘려놓고 생산을 가동한다고 하면은 그에 필요한 소재 부품을 또 따와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이거를 한 번에 왕창 사는 게 아니라 쓰는 만큼 꾸준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진한 상황에서 차근차근 성장을 할 수 있는 매력이 높은 기업들은 또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지금은 또 특히나 얘네가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변동성 크진 않지만 이쪽에서 좀 괜찮은 결과값도 낼 수 있다. 약간의 중장기를 보면은 그런 그쵸, 쪽으로 그쵸. 가는 것도 괜찮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장비주.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약간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완제품을 파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쵸. 이런 쪽도 나쁘진 않은 걸까요?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좀 오래 봤을 걸릴 때- 수 있다. 네,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왜냐면 생각보다 삼성전자를 사셔가지고 되게 요즘 너무 지지부진했다 이런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네. 지금까지 기다린 게 아까워서라도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그렇게 기다렸다고 해서 엄청난 수익을 보기에는 또 약간은 아직은 순서가 좀 있다. 네, 워낙에 또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이기도 하고 네. 얘를 올리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서 제가 봤을 때 이 삼성전자가 다시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상승률을 보여주려면은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가 와야 되는데 네. 즉 금리 인하기가 와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음.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조금 시총이 그래도 좀 작은 하이닉스는 안 될까요? SK 하이닉스. 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보단 하이닉스가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삼성전자는 사실 반도체가 주력이긴 하지만 다른 사업부들도 많잖아요. 네.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그러니까요. 있고 봐야 될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닉스는 심플해요. 메모리 반도체. 오히려 지금 더 단순화할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단순한데, 그러니까 이게 또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만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혜를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기업도 하이닉스인 거거든요. 특히나 또 지금 AI 때문에 약간 삼성전자 조금 지지부진하고 하이닉스가 좀 부각을 받고 있어요. 이게 또 왜 그러냐면 핵심만 말씀드리면 AI를 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반도체가 필요한데 AI 반도체가 필요한데 요게 GPU가 정말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거를 엔비디아가 설계해서 TSMC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GPU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여기에 HBM이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연결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쓰여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GPU가 판매되고 있는 만큼 HBM이라는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 칩이 판매가 되는 건데 요게 또 성능이 레벨 1, 2, 3 이렇게 가요. 근데 지금 레벨 3까지 왔는데 네. 3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네. 근데 이 3 플러스를 하이닉스는 할 수 있는데 네. 삼성이 못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네. 야 하이닉스 것만 계속 쓰는 거예요. 삼성이 엔비디아한테 우리 것도 한번 테스트해봐라 했는데 네. 한번 까였어요. 한번 망신 당했어요. 네, 네. 그래서 삼성도 어떻게 해서든 이 3 플러스를 우리도 만들 거다라는 걸 발표했는데 아직까지는 시제품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는 그래 우리는 그래도 3는 많이 만들게. 그래서 최근에 삼성이 막 투자 발표하면서 같이 발표했던 게 올해 HBM 생산량 대비 내년의 생산량을 2.5배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HBM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3 플러스가 더 많이 쓰여지는데 3도 많이 쓰여지게 돼요. 왜냐면 참 웃긴 게 고성능의 반도체 칩을 많이 쓰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하지만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못하고 있어요. 미국 제재 때문에. 얘네는 차선책으로 뭘 하냐면 조금 성능이 낮지만 많이 쓰자. 질은 없지만 우리 양으로 승부한다. 그래서 반도체에 좀 조금의 밸류가 낮은 반도체를 왕창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AI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3 플러스는 못하면 이제 3, 뭐 2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장을 이제 삼성이 일단은 확보하겠다라는 거고 나중에 이제 3 플러스까지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삼성전자가 뭐 크게 하이닉스에 비해서 메리트는 없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성과를 낸다면 사실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딱 기회의 밥상이 차려져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이 밥을 근데 얼마나 잘 떠먹냐가 중요한 건데 삼성전자가 잘해야 된다. 네. 잘만 하면 지금 한번 또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업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이게 왜냐하면 새로운 디지털 패러다임이 잡혀있기 때문에 혁신이 잡혀있기 때문에 AI라는 뭐 어찌됐든 근데 단기적으로는 당장 3 플러스를 할 수 있는 게 하이닉스고 이미 내년 물량 꽉 차 있어요. 얘네는 지금 내후년 물량 협상하고 있어요. 근데 내후년 물량도 고객사들이 야 너네 지금 빨리 저 공장 지금 막 지려고 하는 거 좀 빨리 좀 해봐라. 근데 지금 문제가 SK가 자금난에 있잖아요. 그룹 전체가. 그러니까 얘네도 하고 싶은데 자금난에 허덕여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어떻게든 잘 해결만 되면은 뭔가 한번 좀 더 단기적인 부각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게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반도체 쪽에서 이제 그 필요로 하는 고객사들이 빨리 물량을 달라 이런 분위기라면 그 앞단에 있는 어쨌든 그 AI 쪽의 시장은 뭐 가파른 성장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 AI 관련주를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AI 관련주를 사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있나가 물음표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좀 애매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 기업이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돈을 번다든가 이런 기업이 지금 마땅치가 않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데가 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AI 내가 직접적인 수의 기업을 찾겠다 하면 이제 미국 주식을 좀 보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인 게 AI라는 큰 범주 내에 결국 AI를 하기 위한 반도체는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단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이진 않지만 좀 간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인 거죠. 그러면은 결국 AI 관련돼서는 이제 시황이나 이런 거 다 좋아질 거긴 하지만 국내 주식에서 보기에는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그냥 해외 주식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고 우리 국내 주식 쪽에서는 반도체나 이런 것 쪽으로 좀 알아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